자, 134회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지금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 받으셨고, 요번에 정말 제가 한 5년 좀 넘었나요? 지금 꽤 지금 강의를 하고 이 기출문제 해설도 상당히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처럼 법규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법규의 대향연이죠.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 안 봐주셨어요? 프린트? 그거, 134회. 그건 뭐죠? 이메일. 네. 정말 법규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는데, 아마 앞에도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사실상 이제 교재를 만들 때 거의 10년, 15년 앞 거에 다 했거든. 네. 네, 그걸 다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유형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번처럼. 네. 그것도 법규 문제가 표면상으로 12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공기조화나 위생설비, 건축 일반 쪽에 섞여 있는 법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개,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항에서 반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하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될지, 네? 이게 어떤 일회성이 될지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제 계속 루틴하게 그것이 약간 도는데,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항상 이거는 이제 법규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비판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일단 비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죠? 하는데, 절대적으로 비판에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따라가야 돼, 그냥. 따라갑시다. 이제 법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 마인드로 바로 전화를 하셔갖고 진행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성질 나죠. 성질 난단 말이야. 성질 났는데 우리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 어차피 우리 따라가야 돼. 우린 어차피 시험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항하지 마시고 이 법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초역학에서 2문제 정도 나왔어요. 아주 쉬운 문제가 2문제가 나왔죠. 기초역학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됐어요. 쉬운 문제가. 네, 뭐 보일샤를 막 이런 거. 그죠? 쉬운 문제 출제됐고, 건축 환경에서 한 문제. 네, 건축 환경에서 한 문제. 환경에서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리고 기계설비 일반은 없어요. 출제가 안 됐고, 이번에. 근데 공기조화가 7문제 출제됐는데, 원래 평소에 출제되던 수준, 한 5에서 7개 정도 수준인데, 수준에 출제된 이 공기조화 문제 안에도 법규가 가미된 문제가 다수 포진되어 있어요. 법규를 모르면 공기조화를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는 형태. 자, 근데 난방설비는 아예 출제가 안 됐어요. 난방설비는 아예 출제가 안 됐어. 아예 출제가 안 됐어. 네?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위생설비에서 6문제가 출제됐는데, 위생배관에서 6문제 출제됐는데, 요것도 역시 법규가 가미된 문제가 상당수 포진되어 있어요. 네, 그죠? 자, 그리고 제어는 출제되지 않았고, 신재생도 안 나왔고, 그죠? 자, 그리고 법규가 그냥 순수 법규가 12문제야. 순수 법규가 12문제. 근데 제가 아까 위생과 공기조화 이런 쪽에서 포지션되어 있는 법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법규는 15개 이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건축 일반도 2문제가 출제됐지만 전부 다 법규 문제였어요. 법규 관련 문제였어요. 네, 건축 일반이지만. 대단한, 시험이었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계속 우리가, 제가 이거 답안 작성을 할 때 법규로 이게 문제가 포지션이 많이 되면 이 기출문제 답안 작성이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왜냐면 법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우리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쉽지만 제가 이제 실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쓱 봅니다. 보면 일단 1교시 용어 설명은 평이했어요. 1교시 용어 설명에서는 평이하게 나왔어. 평이하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찍어준 게 나왔었어요. 어려운 게. 네. 뭐냐면 뭐가 나왔죠? 안 봤어요, 시험? 봤어요? 그 학원에 찍어준 거. 기술사가 협업해야 되는 대상. 이걸 학원 찍어줬잖아요. 그거 나온다고. 그죠? 나오는 거 예상, 한 게 아니고, 그게 면접에서 물어봤어, 그 전에. 면접 물어봐갖고,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됐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또 뭐가 또 있죠? 장비. 그죠? 1번 문제 장비 나열하는 거. 21개. 장비 나열하는 거. 그죠? 이건 찍어줘도 뭐 갖고 하지 못하죠. 그죠? 네, 찍어줘도 갖고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해서 진행해 줬는데, 이런 거 거의 만점이 나오는 문제예요. 만점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을 용어 설명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2, 3, 4교시에서 좀 어려웠지만, 용어 설명에서 점수를 따면 합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어떤 시험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법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난이도 높았어요. 용어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서술 같은 경우는 공부하신 분들은 2개 정도를 이렇게 두 분류해요. 그러니까 2개 정도 알고 1개 애매하고 1개 소설. 또는 자, 3개 정도 알고 1개 애매. 이건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풀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4문제 다 알고 푸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교시에는 소방기술사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126회 나왔던 거 소방기술사에서 126회 소방기술사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거보다 약간 더 조금 더 어렵게 나왔어요. 조금 더 어렵게. 그죠? 조금 더 어렵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가마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스 관련 문제가 몇 문제 출제했어요. 가스 관련 문제. 네. 자,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강론 쪽으로 가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한번 시사점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교시 용어 설명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에서 기계설비 성능지원급의 등록 요건 중 해당 장비를 모두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 면접 진행을 하러, 진행이 아니죠. 면접 우리 수강생분들 데리고 면접하러 가면 이거를 21개를 다 외우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면접 시험 준비를 위해서. 왜냐면 면접에서 기출됐던 거거든. 면접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예상했던 거고요. 그 다음 요거가 이제 장비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장비 문제를 다시 내기는 어렵고 인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죠? 네. 자, 21가지.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자, 문제 2번도 이제 법규 문제인데, 요거는 뭐예요? 우리 그 유명한 토해재물 유생실 문제예요. 토해재물 유생실 문제. 그러니까 토해재물 유생실로 전문 분야를 제대로 적고, 세부 분야는 여러분들 아는 용어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건축설비, 건축, 쭉쭉쭉. 그래서 전문 분야 쪽으로 아마 채점이 끝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전문 분야와 해당 세부 분야를 각각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 분야를 맞추게 되면 대부분 점수가 나오는 형태 유형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자, 2번은 괜찮았어요. 1번은 거의 선택을 많이 안 했을 거고, 2번 괜찮았고, 3번.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을 내서 다음 용어를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계속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TDR하고 실내 온습도 기준. 이거 못 맞췄으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걸 못 맞췄다. 라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다른 걸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른 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못 맞췄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아마 전 수강생들이 다 선택했던 문제예요. 자, 지금 1번, 2번, 3번까지 무슨 문제? 법규 문제야. 그죠? 법규. 아직까지 다른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4번도 역시 뭐예요? 법규 문제죠. 자, 문제 4번 보면 건축 매저 설계 기준 별표 10에서 연간 1차 에너지 소량 평가 기준과 관련해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단위미터 에너지 요구량, 단위미터 에너지 소유량, 단위미터 1차 에너지 소유량. 딱 여기까지 물어보면 돼요. 원래 여기까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유량. 이게 뭐야? 에너지 소유량은 뭐냐면 단위면적 방가로 2번 문제 있죠? 그거를 썸을 한 게 에너지 소유량이에요. 이게 법규에 이렇게 4개가 딱 항목이 뚜룩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뚜룩 낸 거란 말이야. 물론 제가 이거 기출문제 정리할 때는 편해요. 이 표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온 표, 여기. 법규, 법제처에서 그냥 컨트롤 CV 한 거 여기다 넣었어, 그냥.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다. 넘어가죠. 자, 5번. 공중 가습장치 종류와 각각의 특성. 이번 시험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법규적으로 어렵거나 아주 쉽거나예요, 문제가. 이건 무지 쉬운 문제거든, 지금. 그러니까 종류만 제시하고 옆에 특징 같은 거는 아무렇게 적어도 돼요. 종류 제시형 문제예요, 종류 제시형 문제. 네. 됐고. 문제 6번. 자, 요것도 법규 문제죠. 건축 환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법규 문제예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별 기준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앞에서 우리가 요거는 법규 문제로서 예전 기출문제에서 유지기준 따로 문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권고기준 따로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거 그냥 묶어서 기출문제 낸 거죠. 그죠?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또 법규예요. 자, 건축의 설비에 대한 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요거는 예상이 됐던 문제, 다행히 예상됐던 문제.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건축물, 뭐죠? 협업하는 건축물. 그죠? 협업하는 건축물. 그죠? 그 다음에 건축기계 설비사 협력해야 할 항목. 그죠? 방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뭐예요? 뭘 정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건축설비기준 규칙, 건축 시행령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설비내 규칙을 넘어올 때 이게 건축 설비내 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거든요. 넘어올 때 배연 설비 대상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근데 그 이 제2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그 뭐죠? 시행령에 그게 나와 있거든. 협업 부분에. 그걸 딱 따다가 여기다 붙인 거예요. 문제에다가. 자, 그렇지만 예상이 됐던 거라서 풀었어요. 모의사반 분들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건축계 설비사 협력해야 하는 거, 이거는 좋아. 왓이 있잖아. 왓이 있단 말이야. 가스 설비하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급수, 뭐 공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네. 자, 됐고, 8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하도 계약 등의 통보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이거 못 풀어요. 이걸 누가 풀어, 이거를? 그러니까 30일 이내 통보하는 거. 그건 얼핏 어딘가에서 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쪽에 서류 6개 적는 게 있어. 근데 아는 통법대로 적네. 계약서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공사 규모, 예정 공정표. 그 다음에 뭐, 한 3번까지는 어떻게 뭐 통법으로 적죠. 4, 5, 6번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변별력이 없는데 아마 6가지 적으신 분들은 점수가 좀 나올 거야. 희한하게. 응. 네. 30일에 한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선택 안 했겠죠? 선택 안 했죠? 선택 거의 못하죠. 자, 문제 9번. 이번 시험의 특징. 어렵고 쉽고가 난이도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야. 이거 뭐 9번 문제는 또 에브리바디 전부 다 오케이 하고 풀었을 거라고. 보일샤를. 이상기체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을 각각 설명하죠. 보일샤를 법칙.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문제 10번. 열전도 저항과 열관류 저항을 각각 설명하시오. 아,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열전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구조체가 있으면 요 고체 부분 있죠. 고체 부분에서 발생하는 저항이에요. 열전도 저항은. 그다음에 열관류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주변에 유체와 그다음에 고체와 그다음 유체가 있으면 유체와 고체 간에 발생하는 저항이 있어요. 그다음 유체 간에 고체 간의 저항. 이걸 우리 열전달 저항이라고 해요. 이걸 열전도 저항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뭐다? 열관류 저항이에요. 네. 그죠? 총. 그래서 열관류, 총 열관류의 역수죠. 네. 자, 요번에 이걸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아, 이 문제도 이제 가스 관련 문제인데, 메탄 관련, 그러니까 연소가 연소기 연료 사용하는 메탄가스와 관련해 다음을 각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LNG의 주원료거든요. 그러니까 LNG는 공기의 밀도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쪽에서 검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그래 천장 쪽에서 30cm 밑에다가 뭘 껴? 감지기를 낀단 말이야. 감지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소기라고 하는 화기 부분하고는 일반적으로 수평적으로 8m 떨어져 있고. 에? 자,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설치하냐?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죠. 공기보다 밀도 가벼우니까 자, 천장 쪽에 배치한다. 근데 계산식적으로 해. 계산식 못 적어요. 못 적단 말이야. 계산식으로 풀라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저 위로 올라가서 천장 쪽에서 얘가 고이면서 그 고였던 게 밑으로 내려와서 3cm 부분에서 얘가 체킹이 되는 그걸 계산식으로 쓰라는 얘기거든. 못 써. 못 쓴단 말이야. 못 써요. 그죠?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정도로 갖고 가세요. 못 써. 너무 화학적인 얘기야. 자, 12번 문제. 재밌는 문제죠? 12번 문제는 건물의 우수배수에 대한 이런 문제가 좋은 거예요. 실무적, 법규지만 실무적인 게 녹아있는 거. 이게 좋은 문제거든. 자, 건물의 우수배수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루프드레인과 우수수직관을 연결할 경우 수평 오프셋 배관을 하는 이유. 이거는 이제 뭐 들리지 말라고, 루프드레인이. 그죠? 하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배수 수평 주간의 우수직관을 접속하는 방법. 요게 중요해요. 원래는 접속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만약 접속을 한다 그러면, 배수직관도 수평 주간에 접속이 되잖아요. 우수관도 접속이 되고. 그럼 배수직관에 접속한 다음에 하류축으로 몇 메타 떨어져서 3m. 3m 이역해서 접속을 해라. 자, Y간 써갖고, 그 내용이거든.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 KCS에 나와 있어요. KCS 기준에. 표준시방 기준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걸 물어본 거야. 야, 상당히 실무적으로 잘, 법규와 실무를 싹 묶은 이런 문제. 좋은 문제예요. 물론 맞추지 못했겠지만 잘.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비교의 전수를 이용하면 임펠러 형상의 척도를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뭐 척도에 따라서 임펠러 형상이 원심이냐, 그 다음에 뭐 충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비교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비교의 전수를 보고 그게 원심인지 충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돌이표형 문제야. 도돌이표형 문제. 그죠? 고양령이래요. 고양정 소유량. 그죠? 네, 저양정 대유량. 자, 그걸 판단해서, 자, 우리가, 비교의 전도가 바뀌지요. 자, 됐습니다. 2교시 서술 들어갑니다. 이 서술 1번부터 몹시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는데, 기계설비 시행규칙 별표 2와 관련하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 평가 방법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성능 점검 능력 평가에, 경영평가에, 경영평점, 기술력 평가에, 신도평가에. 풀지 마. 공부하지 마. 앞으로도 공부하지 마. 이런 건. 이거는 뭐 경영 뭐 저도 몰라요. 이거 처음 알았어. 이런 게 있는지. 물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주나 발주할 때 이제 공무원분들에게 발주할 때 하겠죠. 발주해서. 그죠? 하지 마. 공부하지 마. 보지 마. 네, 보지 마. 물론 제가 이거 보지 말라고 하고 법규 특강 때는 넣을 거예요. 문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한번 집에 읽어보세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문제 2번. 자, 이 문제는 배관 부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상당히 이제 소방기술사에 126회 출제됐던 문제고 이쪽에 출제되는 게 아주 긍정적인 유형의 문제예요. 한번 다뤄줄 필요가 있어. 그죠?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강관에 대해서. 자, 배관용 탄소강관의 부식과 관련해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철의, 자, 포배도표죠. 그죠? 자, 포배도표에 대해서 작도를 하고 부식력, 부동태, 그 다음에 불활성, 그 다음에 부식 억제제, 양극 억제제와 그 다음에 음극 억제제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은 거기에 포배도표가 나오고, 자, 커러전이라고 하는 부식력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식이 되는 거야, 지금. 그죠? 부식력을 딱 보니까, 안정화 상태가 뭘로 형성되어 있냐면, 이온화 상태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한번 보세요. 네. 돼 있잖아. 이온화 상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거기가 부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동태역 쪽으로 가면은 어떤 상태? 결합형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불활성력 쪽으로 가면 무슨 상태? 그냥 철 상태야. 철 상태. FE. 그죠? 아주 간단한 유형의 어떤 분류예요. 포배도표에서. 그죠? 이 포배도표. 그죠? 도표만 보고도 밑에 이제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불활성력이 뭐고, 부동태역이 뭐고, 그 다음에 부식력이 뭔지.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극억제제와 음극억제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양극억제제는 어느 방향 쪽으로 우리가, 자, 이 부식을 억제해주는 거냐면, 뭘로 만들어주냐면, 부동태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부동태 영역을. 그죠? 부동태 영역 쪽으로 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 음극억제제라고 하는 건 어느 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불활성력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소방기술사 기출문제 나왔다고 해서 소방기술사 기출문제를 다 출력을 해서 보고 뭐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네,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제시 한번 해주는 거야. 모르지만 우리가. 쉽지 않지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간단히 설명만 들어도 알잖아. 그죠? 자, 문제 3번. 자, 펌프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1번에 보면은 펌프의 점검 및 점검 내용 7가지인데 옆에다가 기계설비 유지 기준의 기계설비 성능 점검 대상 딱 적어놨어요. 법규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7가지인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의. 예? 그냥 적는 거죠, 7개를 그냥. 그죠? 이거 적는 거야. 그리고 뒤에다가 공동현상이 문제 났잖아요. 그걸 무지하게 길게 풀면 돼. 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전략을 어쩔 수 없잖아요. 7가지 어떻게 알아? 근데 7가지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뭐 유량양조를 검토하고 뭐 이런 걸 쓰잖아. 거의 비슷해. 거의 유사하단 말이야. 예. 그렇게 지나시면 되겠고. 자, 4번.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와요. 급수설비의 공급 방식에 대해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수도 직결, 그 다음에 고가 수조 압력 탱크, 불사 펌프.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네. 전통 문제. 그죠? 왜냐면 이게, 이번 너무 어려운가? 그래서 이제 출제자분들이 배려를 해준 거예요. 배려를. 그죠? 이건 무조건 풀었죠? 이건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이걸 풀었을 거예요. 네. 이걸 선택 자기가 안 했다? 그럼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거를 알고 풀거나, 아까 포배 도표, 소방기사분들 포배 도표 알고 풀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라 알고 풀었거나 아니면 아예 공부를 안 해서 이것조차 못 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전자인 경우가 많겠죠. 자, 됐고 넘어갑니다. 5번. 요것도 다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백연현상에 관련해서 백연현상 원인, 그 다음에 백연현상의 방지 대책 들어갑니다. 백연현상 원인은 일종의 뭡니까? 토출되는 공기가 뭐 이하로? 노점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결로가 맺히면서, 그죠? 뿌얘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원인 형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책도 친절하게 딱 대표적인 거 대책 2가지 다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결국 노점온도 이하인 토출 공기를 어떻게 끌어올려주면 돼? 노점온도 초과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토출 공기 자체를 가열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대기를 끌어들였다가 대기를 한번 가열하고 그걸 다시 토출 공기 가열분하고 섞어서 보내는 거. 2번 태우는 거. 그죠? 네. 그 2가지 방식을 제시를 한 거죠. 네. 네.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네. 자, 문제 6번. 요거 빈출한 요즘에 최근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가습했을 때 우리가 습공기 선에서 어떻게 변하냐. 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때 뭐죠? 지금 항목이 엔탈피 건고온도 절대습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무지하게 쉬운 문제죠. 무지하게 쉬운 문제. 네. 근데 2교시는 여기까지는 밥 먹기 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 밥 먹기 전까지는 약간의 희망과 부푼 꿈을 갖고 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2교시에 어려우면 소화불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출제자분들께서 배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밥을 식사를 하신 거죠. 약간 상상도 하면서 기술사 되고 나면 이제 일단 회사 때려치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네. 그래서 3교시 갑니다. 3교시에 딱 들어갔는데 첫 문제를 만나니까 또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 중 기계 설비 부분 설계 기준에 대해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에브리바디 다 푸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 매우 평이한 법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여기서 약간 스트레스 받죠. 다음에 배관 재질별 접합 방식을 나열하고 각각 설명하시오. 요것도 이제 KCS의 31201호의 배관 설비 공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암기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 기존에 이제 살아왔던 그 생활에서, 그죠? 실무하던 생활에서 얼핏 들었던 게 있어. 추천하는 무슨 이게 약간씩 들은 게 있어. 약간 아예 실무가 없으셔도 약간씩 뭔가 어딘가에서 뭐 강과하는 이게 들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걸로 약간 끌고 가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걸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근데 끌고 가되 자기가 그냥 들었던 걸 다 적어야 돼. 종류를 최대한 그냥 많이 적어. 그냥 아무 종류나 많이 적어버려.
이런 문제는. 그냥 들었던 거, 나사이음, 뭐 플레인 접합 다 이거를 매번 다 넣어. 모든 거에 다 넣어버려, 그냥. 그래서 다 싹 엄청 많이 넣어. 왜냐면, 채점관분들이 그렇게도 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맞는 거로 가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KCS 안에 규격 외적으로 접합하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막 적어, 막. 아니, 지어내. 갈릭 접합.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지어내. 갈릭 접합. 이게 뭐지? 그럼 이제 뭐 찾아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 갈릭 접합. 그 다음에 소믈리에 접합.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말을 만들어란 말이야. 막 적어. 근데 옆에다가 소믈리에 접합이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막 유럽에서. 절 접근이 안 되게. 아니면은 막 다른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아예 검색이 안 되게. 그죠? 네. 자,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왜냐? 이걸 더 못해. 다 그렇게 기술화 됐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급배수 광경계사에 사용되는 1FU와 1FUD. 아마 이거는 채점관이 분량을 채웠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채점해야 될지 가늠이 안 갈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요걸 어느 기준에 했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쌀액, 그죠? 대한설비공학회를 제가 가장 이제 다 거기에 많이 하니까 대한설비공학회 규격이 있어요. 규격. 규격. 급수 규격, 그 다음에 배수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 안에서 1FUD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의를 한번 던져준단 말이야. 그죠? 물론 표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표에 찾아야 돼. 그걸 기준으로 제가 1FUD, 그 다음에 1DFU, 그죠? FUD, 픽처 유닛 드레인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일반적인 정의들, 픽처 드레인과 픽처 유닛과 유닛 드레인, 픽처 유닛과 그 다음 픽처 유닛 드레인에 대한 일반 정의도 해당 규격에서 제가 지금 모분 다음을 잡았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무지하게 많은 국내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규격이 있단 말이야. 해외 규격을 갖고 풀어도 상관없는 문제야. 그건 자유롭게. 그래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문제 4번. 자, 건축기계 설비 적산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설명해라. 표준 품셈과 품셈의 정의. 이건 뭐부터 풀어야 돼? 품셈이 뭐예요? 우리 공사하는데 뭐랑 뭐를 뽑는 거야? 두 개를 뽑는 거죠. 재료, 노무. 그죠? 품을 뽑는 거야, 품을. 재료, 노무. 그러니까 재료 수량과 그 다음에 노무 수량. 그죠? 메인으로. 그죠?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가는 게 이제 공구손이라든지 뭐 퍼센트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품셈이 이 지역, 저 지역 다 다르다 보니, 그죠? 뭐 여기서 하는 건 품셈, 여기 A 업체 품셈, B 업체 다 다르다 보니 국가에 정한 게 있어. 이걸 표준으로 하세요. 표준 품셈. 그래서 매년 그거를 CD로 하고 판단 말이야. 매년 팔아. 책자. 책자 판단 말이야. 그죠? 그것도 계속 사다가 어느 순간 안 사. 왜? 비싸거든. 비싸요. 계속 매년 사긴 좀 부담스러워. 자, 오케이. 좋고. 그 다음에 적산시 검토상 5가지. 5가지 다양하게 적습니다. 네, 마음껏 적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적산 순서.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텝 부분에 여러분의 공사 내용 파악, 기기 재료 물량 산출, 재료명 공량, 수량 집계 및 산출과 작성. 요게 이제 기본 타입인데, 그러니까 요 타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적으시면 됩니다. 스텝 정도를. 네, 나머지는 옆엔 노가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의 포인트 문제입니다. 열원 설비 중 냉동기의 몰리엘 선도 6대 구성 요소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포인트 문제예요. 왜 포인트 문제냐면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몰리엘 선도를 그리면은 몰리엘에서 가장 먼저 X축이 엔탈피야. 그죠? 그 다음에 Y축이 압력. 그죠? 그럼 등압이 있을 것이에요. 등압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우리 이렇게 하고 그죠? 네. 포화증기와 그 다음에 포화액선이 있단 말이야. 포화증기와 포화액선. 그 다음에 무슨 선? 등압선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등비최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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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등엔트로피선.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6가지 6대 요소를 기억을 하냐 못하냐. 이 문제 상당히 변별력을 갖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6가지 제시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명확해요. 채점이 명확하단 말이야. 명확하단 말이야. 밑에 그게 엔탈피 선이 뭐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위에 그거를 6개를 적고 밑에 설명을 적었냐. 설명 아무 의미가 없어. 설명은 은메달, 동메달이야. 올림픽에. 에? 위에 6개가 뭐야? 금메달이야. 금메달 3개 따고 그 밑에 은메달 아무것도 안 따. 아니, 금메달 6개 땄어. 밑에 설명은 개판이야. 금메달 6개 딴 거야. 근데 금메달 3개 따고 설명이 완전 화려해. 좋아. 그럼 금메달 3개 딴 거예요. 은메달, 동메달 많이 딴 거야. 누가 더 위야? 금메달 6개 위야. 자,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계산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 완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지금. 첫 번째 논란 대상. 전달계수를 주고 축동력을 구하라고 있어요. 전달계수를 주고 축동력을 구하라고. 그럼 이거는 함정일까요? 출제의 실수일까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함정이라고 봐야겠죠. 출제자분이 소유동력과 축동력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응? 함정이다. 함정. 그 다음에 함정이 하나 더 있어. 배기 6번 밑에 표 2번에 6번에 배기우드에서 배기팬까지 설치 높이 20m. 이건 뭐죠? 기체 부분에서 위치압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야. 이게 적용하지 않아. 기체 위치압이 어디 있어? 근데 가끔가다 여기다 20m 수두를 적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물 채운 거야. 물 채운 거야. 그럼 끝장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끝장나는 거야. 자, 2가지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요. 함정을 생각하고. 함정. 자, 표 1, 2를 이용하여 다음을 갖고 조리장 배기팬의 축동력. 축동력을 구하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축동력은 기본식이 Q, 자 여기는 P, 파스칼 단위 이렇게 나오고 효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Q와 P가 필요한 것이고 Q의 단위는 기본 단위. 여기 지금 킬로와트 나왔죠? 축동력 킬로와트 구하라. 그러면 세제곱미터 퍼 세크를 기본 단위로 갖고 와야 돼. 요걸 목표로 단위 환산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킬로파스칼.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자, 그러면 Q는 우리가 풍량이고, 근데 표 1에 보면은, 자, 거기에 규격과 그 다음에 수량과 풍속이 나와요. 규격은 가로, 세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면적을 할 수 있어. Q는 그래서 AV로 구해. 규격과 거기 나는 풍속으로. 그 다음에 수량까지. 쭉 구하죠. 쭉 구했어. 그죠? 쭉 하고 구해서, 자, 뭐를? 송풍량을 산출합니다. 그죠? 오케이? 이거는 뭐 노가다죠. 노가다야, 노가다. 자, 그 표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째. P. P는 2가지 요소야. 그죠? 여기선 덕트 마찰 손실. 덕트 마찰 손실. 그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오케이. 네. 덕트 마찰 손실. 그 다음에 뭐? 기기 마찰. 덕트 마찰은 100m 들어왔어요, 지금. 덕트가 100m래. 그리고 몇이래? 0.8파스칼인가? 0.8파스칼 퍼 메타. 0.8파스칼 퍼 메타래. 그렇죠? 메타당. 마찰이. 거기다가 지금 국부 손실을 몇 퍼센트 준다고? 50% 상당량으로 주래. 그럼 곱하기 얼마야? 실제 길이를, 직관 길이 1, 그 다음에 상당장 0.5 해서 1.5랍니다. 1.5. 이게 섞여 있는 거죠. 2개가. 근데 플러스 기기 마찰 얼마? 250. 맞네? 250인가? 이거잖아. 이걸로. 그럼 요거 얹어서 요게 무슨 단위야? 지금 주의해야 될 게 파스칼 단위란 말이야. 파스칼 단위.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하면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돼. 얘가 메타 퍼 세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데 얘를 얹어. 세제곱미터 퍼 세크 얹이고 얘는 파스칼로 370 간 다음에 여기다가 반드시 뭐 해줘야 돼?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또는 밑에다가 나누기 1000.
응, 고작업 반드시 돼. 왜냐면 느낌이 와요. 이걸 딱 뽑았는데 축동력이 막 600, 700 나오면 킬로와트로. 그럼 뭐냐면 그거는 뭐 토네이도급이야. 토네이도. 토네이도야. 다 날라가. 토네이도. 날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킬로파스칼로 요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죠? 자, 그래서 효율 정리해주고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동영상만, 이거 교재 안 보시고 동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 답이 뭔지 무지하게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네. 답이 뭔지 무지하게 답답해. 네. 그렇다고 이걸 다 풀어줄 수는 없대요, 이 시간에. 그죠? 답은 6.36입니다. 네, 6.36. 그죠? 6.36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가 전달 계수를, 만약에 이게 함정이 아니고 축동격에 전달 계수를 넣는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났다면 곱하기 여기다 전달 계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다 꼬여버려요. 축동력은 모타 동력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타의 효율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달 계수가 들어가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별도로 해서 모타 동력 또는 소요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축동력은 펌프의 축에 대한 효율만 보는 거예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펌프의 축동력은 6.36. 거기다가 소요동력 1.15. 그죠? 네. 곱해주면 7.31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번 같은 경우는 송풍량 정압 축동력인데, 그죠? 네. 자, 요 송풍량 부분, 뭐예요? 상사의 법칙이죠, 이거는. 상사의 법칙. 원래 여기가 RPM이 얼마래? RPM이 1800rpm에서 얼마로? 2160rpm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지하게 쉬운 문제죠. 단, 위에 거를 풀었을 경우에.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엄청나게 헷갈렸을 거야. 이 전달 계수 때문에.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저한테. 문자 보낼 수도 없고. 아쉬움이 있죠. 그죠? 네. 근데 함정이라고 봐야죠. 함정이라고. 자, 됐습니다. 4교시. 3교시까지만 해도 괜찮아. 3교시까지만 해도 이 계산 문제를 만약에 전달 계수를 전달 계수를 이제 처치하고 또는 전달 계수를 넣고 뭐 풀었더라도 기분 상태로는 뭔가 계산 문제 푼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물론 단위환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탈락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전부 다 이제 오답이 나왔을 거야. 그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혹시 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4교시를 임했을 겁니다. 근데 4교시에서 이때 거의 뭐 처참하게 집에 갈 때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집에 갈 때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원래 배치는 1, 2까지 좋고 3을 어렵게 하고 4를 좀 쉽게 하셔갖고 집에 운전하고 갈 때 좀 욕설 좀 적게 하고 신호 좀 잘 지키고 그렇게 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주차가 쌍주차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약간 화가 좀 많이 났을 거예요. 차 빼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약간 화가 났을 것이다. 4교시.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토의 건설 기준에서 다음의 설계 조건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생 노가리 풀었을 거예요, 아마. 선택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결국 숫자가 들어갔냐. 어차피 다 생 노가리야. 생 노가리 다 풀어. 근데 핵심 숫자가 있어. 자, 그 네 번째 보면 고단열 고기밀 강제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이제 거실내 방화문과 외계 직접 면하는 세대 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 1등급. 그 다음에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 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그냥 모르겠으면 우리가 이런 요즘의 트렌드는 그냥 모든 다 기밀 등급 1등급이라고 써, 그냥. 그래 친환경이야. 지금 얼마나 창호가 좋아졌는데요. 창호 웬만한 제품 다 1등급이야. 분합창 같은 거 빼고, 거실 발코니 나누는 그 창 빼고, 다 1등급 대부분. 자, 그 다음에 다음, 발코니 외측장 단열. 이게 좀 어렵네.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장 열관율 2.4 와트 퍼 메타조케 이하. 자, 그 다음 외기에 직접 면한 창 기밀 성능 모르면 몇 등급? 1등급. 1등급. 고수자들은. 자, 그 다음에 조명 밀도는? 요즘에 다 LED 하면 돼. LED.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 이건 모르겠지만 25점 이상. 제가 요거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모의사반에서. 우리 법규 및 무슨
거기에 요게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이거보다 점수가 낮았어. 근데 그게 이제 상향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 기억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뭐 여러분들이. 네. 자, 됐고 넘어갑니다. 문제 2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주네요. 희망을 주네. 그죠? 자, 클린룸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클린룸의 정의, 그다음에 적용 분야, 클린룸 기류 방식별 특징, 그다음에 클린룸 관리 기본 원칙. 그죠? 기본 4원칙 해서 포함하는 거. 이 문제는 대부분 풀었을 거고 헷갈렸던 게 오픈베이 방식. 요 정도만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베이 방식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뒷페이지 넘어가 중괄호 3번. 오픈베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측류 방식입니다. 수직 측류 방식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그거와 차이점 뭐냐면 청정도를 고로 유지해야 되는 것과 청정도를 중자, 저자로 유지되는 것을 구별해 갖고 청정도를 많이 유지해야 되는 곳에다가 울파 필터나 그다음 헤파 필터 등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겟이죠. 타겟. 그래서 타겟을 잡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타겟 부분이 바뀌게 되면 설치도 바꿀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오픈베이. 그죠? 요게 구성이 오픈돼 있다. 베이가 방이죠. 요게 구성이 오픈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수직측류 방식의 기류 형식을 띠고 있는 방식. 실내 고청정 지역과 상대적 청정도가 낮은 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 울파 필터나 헤파 필터 등을 청정도에 따라 배치하는 방식. 이렇게 들어갑니다.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린룸 관리 기본 원칙도 물어봤죠? 이건 4원칙만 제대로 적으면 돼. 옆에는 아무렇게 적어도 돼. 4원칙만. 좋아. 2번 괜찮았어. 1번도 어떻게 풀고 2번도 어떻게 풀었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시험장에 갔으면 3번. 3번 땡큐. 그죠? 송풍기의 종류를 작성하고 각각 특성을 설명해라. 문제는 뭐냐면 송풍기 종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종류만 기억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쓴단 말이야, 이거는. 종류를 기억하고 그냥 못해요. 자, 원심과 충류에 대한 종류, 사료에 대한 종류 기억하냐 못하냐. 그렇죠? 네. 아마 대부분은 풀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형상까지 그렸으면 점수가 더 업되는 거고. 그 밑에 형상까지. 그러니까 특성은 아무 말 적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절차 등, 기계설비 업무 수행자의 확인 등, 사용자 검사 절차 등 읽어보세요.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나 확인한 서류들을 다 적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절차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제출만 나와 있어요. 절차가 아니고 제출. 누구한테 제출한다. 뭐를 갖고? 밑에 서류를. 그거거든. 그러니까 절차라고 한다 그러면 플로어거든요. 근데 그 플로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규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문제 4번에서 한번, 문제 4번은 아마 다 다르게 풀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 착공전 확인 대상을 막 적고,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대부분 쓰셨을 텐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 5번. 하수법 시행규칙에서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구조 기준. 하수법 시행규칙은 잘 모르지만 막 적었을 거예요. 막 적었을 거라고. 그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반 상황으로 최대한 노가리를 피는 게 그나마 점수 방어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모른다고 그냥 안 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잡았어야 돼. 왜냐하면 다른 문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 잡고 그냥 풀었어야 돼. 노가리로. 배수 우리가 알고 있는 배수 다 끌어당겨. 그리고 만약 이 문제 알고 풀었다 그러면은 그 근제목 2번의 세부사항에 동그라미 변의 오수관의 크기 밑줄. 그 다음에 거기 표 나오죠. 자, 인구에 따라서 관의 지름 결정되는 그 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 배수 면적에 따른 관의 지름 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4번의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 배수량과 관의 지름 표. 요 세 개가 들어가면 이거 거의 만점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해두자. 이 문제는 공부를 해두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영역이야. 이거는 해야 되는 내용들이야. 물론 약간 토목 쪽과 우리 쪽의 약간 중간 경계인데 우리 갖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야. 자, 문제 6번. 자, 다시 한번 5번에서 열받았는데 6번에 다시 한번 열을 받습니다. 근데 6번은 거의 6번 많이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면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상식으로. 왜냐면 기사에서 건축설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그 다음에 공정행동기계기사에서 대부분 가스의 고압, 중압, 저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압력에 따른 도시가스 분류에서 고압 1메가파스칼 이상, 중압 0.에서 1메가, 그다음 저압 0.1메가. 그래서 원래 1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딱 긋고 우리가 그 이상 이하, 그다음 0.1을 긋고 이상 이하를 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어? 그냥 도시가스 배관 도색 및 표시 방법 이것도 어떻게 풀어? 왜냐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도시가스가 무슨 색이야? 동네에 있는 거 다 노란색이야. 노란색. 근데 도시가스 매립되어 있는 거 있단 말이야. 근데 매립되어 있는 것도 노란색이에요. 근데 일부 중압인 경우가 적색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돼요. 도시가스 배관의 표면 색상은 지상 배관은 황색, 그 다음에 매설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이 저압이면 황색, 그 다음에 중압인 경우 적색. 자, 넘어가서 배관의 고정 방법. 여기서 약간 요것도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기사에서. 자,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 지름 13mm 미만인 것은 1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인 것은 2m마다, 33mm 이상인 것은 3m마다 고정. 그죠? 알고 풀었다 그러면 이거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풀었을 거야. 자, 그 다음 입상 배관의 설치 기준. 이건 뭐죠? 입상 배관 설치 기준에서 입상 배관은 이게 두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입상 배관과 뭐하고? 화기하고의 거리. 그죠? 그거하고, 입상 배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계량기가 있어요. 밸브가 있어요. 밸브 어디에 설치하느냐? 밸브 설치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3번. 그죠? 딱 그 높이에 설치했단 말이야. 계량기랑 다. 그죠? 물론 간혹 가다가 막 엄청 위에 설치는 게 있는, 그건 잘못 설치한 거야. 응? 자, 그래서 입상관과 화기 사이에 유지하는 거리는 우회 거리 2m 이상.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부터 1.6m 이상 2m 이내. 즉, 이게 될 수 있게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다 있잖아요. 다 집에 있죠? 그죠? 집 안에도 있잖아요, 도시가스가. 땅바닥 없잖아, 밸브가. 그죠? 인버터만 있어갖고, 인버터래, 저거. 그 뭐라고 하죠? 도시가스 대신 쓰는 거 요즘에? 인덕션 때문에 또 이게 다, 이거 모를 수도 있어, 또, 이게. 자, 근데 5번. 가스 계량기 설치 장소 및 금지 장소. 자, 설치 장소는, 네, 됐고, 금지 장소를 제대로 써야 돼. 공동주택 대피 공간, 방, 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 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요거가 채점 포인트예요. 위에는 노가리로 막 썼을 거야. 근데 밑에는 아마 싹 봤을 거야, 마지막. 네. 우리가 채점할 때 보면. 그렇죠? 자, 여튼간, 뭐 대부분 편집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대부분 편집이 됐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기술수사 문제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뭔가 상당히 고도의 분석과 그 다음에 상당히 문빨과 이런 것들은 좀 문제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던 문제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막 가다 보니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법규적으로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정도 난이도가 맞는 난이도예요. 이 정도 난이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 제 경험상 보면 3개 알고 하나는 소설이에요. 근데 3개 알고 하나 소설로 풀면 거의 상당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너무 한 문제 소설 썼다고 그래서 4문제 중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물론 4문제 중에 3문제를 소설 썼다. 그거는 이제 일단 이번에 합격보다는 등단 쪽으로, 그죠? 네, 그런 쪽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여튼간 소설 써도 잘 합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튼 너무 어렵게 풀었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결과 기다려보죠. 항상 결과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첨언을 내면, 이번에 상대적으로 공존행동 기계기술사를 보면 문제가 또 평이했어요. 그죠? 좀 후회가 약간 밀려오시죠? 모의고사 시간이나 이런 데서 막 풀어봤던 문제들이 그냥 막 산더미처럼 그냥 훅 쏟아졌단 말이야. 공조 보셨죠? 그죠? 훅 쏟아졌죠? 다 풀었던, 한 대부분이 풀었던 문제죠? 근데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쏟아질 때, 이제 쏟아지는 거를 이제 안 주워 담고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쏟아지면은 그게 더 억울해. 그죠?
다음에 또 어렵고 막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튼 간에 그래도 공정행동은 합격률과 난이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어떻게든 2%로 추리는 어떤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계 설비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공조도 많이 뽑고. 그죠? 전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사 중에서 해당 기술사를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저밖에 없어. 거의. 강의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전국에 없어. 기계설비기술사, 공정행동기술사 중에 거의 몇 명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기원을 해요. 그 심지어 우리 그 합격자 모임 만나면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뽑냐고 막 그래요. 얼마 전까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뽑냐? 요즘에 막 7명이나 뽑아요. 막 이래. 어? 막 4명대 합격하신 분들이야. 5명대.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니냐고요? 연간 25명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 20명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별 얘기가 다 나와요. 합격자 모임을 가면. 그러니까 네. 그분들 얘기, 즉 기술사 같은 기술사 분들의 얘기는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들으시라. 그리고 온전히 바라는 사람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쉬었다가 용어 설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